호도법의 값으로 변경을 해서 넣는가. 무엇이 있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x의 의미는 무엇이다? 각이다. 그렇지? 조용히 먹어. 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낸다? 호도법을 이용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래서 호도법을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좌표 평면에 우리는 하나를 놓자. 자, 분명히 좌표 평면에서 뭐라고 했어? x축의 양의 방향을 무엇으로 놓는다라고 했다? 시초선이라고 놓는다고 했다.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고, 동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 반직선을 그릴 건데 중심은 어디를 잡는다고 했어? 원점을 잡는다고 했지. 원점에서 반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 점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 좌표평면이니까 당연히 X좌표, Y좌표 있어야 되겠지.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무엇을 그리는 거야? 반직선 하나를 그리는 거야. 그럼 이게 무엇이 되는 거고? 동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각에 따른 무엇을 생각하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무슨 도형? 직각삼각형 떠올리라고 했지. 중학교 거 복습하면서 삼각비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점에 의해서 생기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얘기할 수가 있어. 아, 얘의 길이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얘가 나타내는 길이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얘가 나타내는 길이는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건 삼각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좌표와 삼각비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빗변분의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와 같아? 높이니까 B와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 마찬가지로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 A가 된다. 탄젠트 값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A분의 B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분명히 삼각비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각삼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모든 각이 뭐야? 90도보다 작은 각이란 말이야. 왜 한 각이 90도고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그러면 선생님 90도보다 큰 각은 삼각비 값이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90도보다 큰 각의 삼각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삼각비는 어느 도형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직각삼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각 중에서 90도보다 큰 각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각은 90도보다 큰 각도 있잖아. 뭐도 있고 음의 각도 있고 아까 전에 방향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각들의 삼각비 값은 구할 수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게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과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90도 이상인 각이나 0도보다 작은 각의 삼각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 A와 B가 여기에 있다면요, 즉 얘는 마이너스 A, B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야? 얘를 Y축 대칭시킨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점을 지나는 동경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초선부터 각은 얼마야? 요 각이야. 근데 얘가 90도가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직각삼각형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요 두 선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그릴 수가 없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삼각비 값을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각? 예각에 있는 어떤 각과 똑같은 값을 갖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찾는 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삼각비 건데,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사인 세타, 즉 A, B가 예각에 있을 때
우리는 사인 세타는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얘라고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삼각비는 길이의 b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짧고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3, 4, 5라고 할게. 근데 이거의 길이를 2배로 늘린 거야. 3을 뭐로? 6으로. 4를 뭐로? 8로. 즉 얘의 길이가 6이고 얘의 길이가 8이야. 그럼 선을 그으면 뭐가 될까? 얘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요거의 길이는 얼마나 돼? 10이 되죠. 그런데 요 각은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를 기준으로 요 조그만한 삼각형 3과 4와 5를 길이로 하는 얘 삼각형이나 아니면 6과 8과 10을 기준으로 하는 요 삼각형이나 삼각비 값이 바뀌어요? 삼각비 값이 안 바뀌죠. 그치? 그래서 삼각비는 길이가 길고 작고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에만 영향을 받아? 각도에만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거 이해됐지? 지워도 되겠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왔어야 되는 거지. 다들 알고 있는 거지. 높아심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 늙어서 그래. 알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편하게 왜? 설명하기 편하게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무엇으로 놓자는 거야?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1이라고 놓자는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무엇을 만족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지. a라는 건 x좌표, b라는 건 y좌표야. 즉 a, b라는 이 점을 어디 위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분모가 1이 돼서 계산하기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는 이 원을 우리는 삼각함수에 무엇이 따라고 한다? 단위원이라고 한다. 중심은 뭐고? 0,0이고 반지름이 뭐임? 1인 원이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단위원이라는 건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즉 단위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고 그거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사인 세타 값은 얼마라고?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라고? a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탄젠트 값은 그냥 그대로가 되겠지. 얘는 더 이상 안 바뀌어. 그러고 봤더니 b라는 건 무슨 좌표예요? 주어진 점의 무슨 좌표? 얘가 b는 y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값이야. a라는 건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값이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를 나타냈을 때 요거의 값은 b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사인 세타를 의미하죠. 그러면 얘 y좌표가 각을 여기서부터 요거로 잡았을 때 무엇을 의미한다? 사인 값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90도가 넘어갈 때와 안 넘어갈 때 이거를 비교하는 걸 우리 연습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얘를 설명할 때는 무엇으로 생각한다?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에 b가 의미하는 건 사인 값, a랑 똑같은 값을 갖는 건 무슨 값? 코사인 값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 너희들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산하는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초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 없지만 동경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점이 필요해. 그 점의 x좌표가 무슨 값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코사인 값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y좌표가 무슨 값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사인 값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삼각함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를 B는 이게 제일 중요해. B는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얘를 함수로 하려면 Y는 사인 X라고 할 건데 각을 넣었더니 나오는 값은 실질적으로 무엇이다? 각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낸 동경의 좌표에 무슨 값이다? Y 좌표를 의미한다.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무슨 좌표다? Y 좌표다. 마찬가지로 A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삼각함수인 Y는 코사인 세타 X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Y라고 썼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무슨 좌표? X 좌표와 똑같은 값이다. 사인, 코사인, 즉 삼각함수라는 건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찾는 함수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경,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경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한 점을 찾는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 삼각함수. 그렇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가 나온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뻔히 보여. 자, 1사분면, 4분면을 얘기했을 때 4분면을 얘기했을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인 값은 100도가 넘든 90도가 넘든 다 신경 없이 구할 수가 있어. 그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되니까. 자, 1사분면은 XY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고마워.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 하도 많이 해갖고 다들 알고 있지.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 자, 사인이 의미하는 건 동경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러면 Y 좌표가 양수면 사인 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되지. 왜? Y 좌표 값하고 사인 값하고 무슨 값? 같은 값.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은 동경의 Y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슨 값이? 사인 값이 양수가 된다. 자, X 좌표는 무엇이다? 코사인 값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X 좌표가 양수인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코사인 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 양수 값이 나온다. 그쵸? 근데 우리 탄젠트 값을 봤더니 뭐와 같은 거예요?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뭐와 같다? 사인 세타와 같잖아.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두 개의 부호가 틀리면 음수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어디? 1사분면과 3사분면은 두 개의 부호가 같죠. 그럼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러고 봤더니 1사분면은 모든 삼각비값이 다 무슨 값을 가져요? 양수값을 가져요. 2사분면은 뭐만 양수값을 갖는 거고 사인 값만 양수값을 갖는 거고 3사분면은 탄젠트 값만 4사분면은 코사인 값만. 이거를 좀 편안하게 외우라고 해서 뭐라고 외운다? 얼싸탕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얼싸앙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뭐만 알아도 각 사분면의 XY의 부호만 알아도 뭐만 알고 있다면 사인 값이 동경의 Y좌표, 코사인 값이 동경의 X좌표라고 하면 어느 값이 양수인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도 있겠지. 그치? 동경이 나타내는 좌표의 X좌표가 양수인 사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Y좌표가 양수를 나타내는 사분면은 사인 값이 양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잊어버렸다면 XY의 부호가 사인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거 지워도 되겠지? 어차피 동영상 찍어서 올려줄 거니까 메모는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자, 단위원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자. 90도가 넘어가는 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았어요. 여기가 A, B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A, B는 실질적으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지. 좌표를 의미하는 거, 사인, 코사인 값으로 의미하는 거. 즉, 요 값에 의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해줄게. 이거라고 했으면 얘를 세타라고 했으면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y축 대칭시킬 수 있죠. y축 대칭시키면 요 점이 되는 거야. 즉, 그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가 나타내는 각을 얘를 선생님이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각을 선생님이 세타 2라고 할 거야. 근데 세타 2는 뭐와 같은 거지? 요 전체에서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거 아니야. 뭐에서? 180도에서 뭐를 빼주는데? 세타 1을 빼준 값하고 같겠지. 그치? 자, 요 각이 같으니까 그럼 얘를 보는 거지. 얘는 어떻게 또 따로 표현할 수가 있다? x좌표는 뭐와 같은 거고 코사인 세타 2와 같은 거고 사인 세타 2와 같은 거지. 그치? 봤더니 코사인 세타 2 값은 마이너스 a야. 근데 우리 a는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 세타 1. 그치? 근데 봤더니 세타 2라는 건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1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값과 같은 값을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분명히 얘가 90도보다 작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몇 도보다 큰 거야? 90도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90도보다 큰 각이 90도보다 작은 각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각을 벗어난 나머지 각들의 무엇을 값을 찾을 수 있다? 삼각비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각을 찾아내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시키는 연습을 배울 거야. 근데 그거를 배우기 전에 얘를 먼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90도보다 큰 각은 분명히 삼각비는 예각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까?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코사인 0도, 사인 0도, 코사인 90도, 사인 90도 값이 너희들이 배우게 된 이유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동경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될까? x좌표는 뭐 돼? 0 되지. y좌표는 뭐 돼? 1 되겠지. 왜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사인 세타 값이지. 근데 여기서 세타라는 건 몇 도? 90도잖아. 아, 코사인 90도는 뭐가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사인 90도는 뭐가 된다? 1 된다. 그래서 90도인데도 사인 코사인 값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서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을 분리하셔야 돼. 이해됐어요? 우리는 도형이 주어지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좌표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한다.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만을 고집을 한다. 그러면 함수 파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비는 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얘기했지. 90도가 넘어가는 각과 예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좌표가 주어졌을 때 도형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뭐 임의의 도형이 주어져도 우리는 뭐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 삼각값을 구할 때 좌표로 함수로 전환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이걸 분명히 분리하셔야 돼요. 좌표가 주어졌는데 직각삼각형 그리고 있으면 걔는 뭐야? 산으로 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둔각일 땐 직각삼각 요것과 요걸로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부 선생님은 얘를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기도 해요. 얘를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가 무엇이 된다? 세타 1이니까 요거에 대한 삼각비 어차피 이 변들의 길이의 비는 같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얘 값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왜? 언제는 여기로 그려야 되고 언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나눠야 된단 말이야.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면 좋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로? 좌표.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x좌표는 사인 값과 똑같다. y좌표는 뭐와 같다? 코사인 값과 똑같다. 계산하기 편하라고 우리는 뭐를 그린다? 단위원.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크게 삼각비 값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 나머지 성질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이해됐니? 이것만 이해되면 나머지 삼각함수는 되게 쉽거든. 자,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무슨 파트고 개념 파트가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대표 유형 풀어줘야 되겠지. 안 풀어도 되려나? 풀어올 수 있겠어? 도리도리 하는 이유는 힘들더라도 네가 풀어내라. 그래야 우리는 따라서 풀겠다. 이 반응이거든 지금. 이런 날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그치, 대표 유형 풀어주면 그래야 온 사람들이 특별히 있겠지. 졸업식 하는 날 와준 것도 고마운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풀어주자. 흔하지는 않은 경우지. 저거 좀 파란색 버튼 눌러줘. 올라가서. 그럼 내가 늙은이를 올라가면 누르면 되잖아. 의자 위에 올라가면 다 파란색 버튼 눌러. 봐봐, 다잖아. 떡볶이 네가 사와서 먹는 거 왜 나오고? 엄마 새가 아이한테 하나씩 먹이는 건데. 혹시 물티슈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물티슈가 없는데? 있다. (654번부터) 풀 거예요. 우리가 뭐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잠깐만. 우리 앞에 질문 안 받아도 되겠지? 앞에 거에 질문 사람 있어? 숙제를 안 해서? 난 풍신도 안 하는데. 졸업식인데. 뭐 프리패스권이야? 졸업식이? 수업해놨는데 그치?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받아줄게. 안 오는 애들 많으니까. 고마워 숙제 와줘서. 654번을 봅시다. 654번을 봐주시면은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동경을 얘기했지. 즉, 몇 바퀴 돌았냐 아니라 동경의 위치를 찾는 문제야. 위치를 찾는 문제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360도를 돌아가면 어디로 온다? 제자리로 온다. 즉 3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걸 따지라는 얘기야. 알지? 나머지 동경이 나머지 넷과 같은 건 동경의 위치가 같은 것을 찾으라는 거는 360도의 나머지. 얘 360도 빼면은 뭐 돼요? 70도. 70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는 뭐 70도의 위치와 똑같은 거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60도의 2배니까 720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나머지가 70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300 마이너스 1 곱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360도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6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60을 빼주면 얘도 70도가 되지.
그러니까 360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빼주면 돼. 얘는 360에 얼마? 2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360에 얼마? 마이너스 1 곱해서 빼주면 되죠. 빼주면 얼마가 돼요? 250도가 돼. 그럼 얘는 720도에다가 한 곱하면 1080도인가?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고? 70도. 그럼 얘도 70도. 그래서 뭐가 된다? 4번이 된다. 동경의 위치 찾는 걸 알겠죠? 그렇지. 360에다가 일정 정수를 곱해서 빼준다. 나머지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분명히 나머지 정리해서 했지.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값? 양수값이야. 음수값은 절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657번을 봅시다. (657번) 문제를 보면 세타가 제1사분면에 가길 때 1사분면인데 몇 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표현해야 돼? 일반값으로 표현해야 돼. 즉 세타는 뭐보다 1사분면이니까 360도에다가 얼마를 곱했는지 모르지만 얘보다는 크고 뭐보다 360도 곱하기 n에다 플러스 얼마? 90도 대한 거보다는 작은 값의 값이다. 자, 얘라고 했을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그럼 2분의 세타라는 건 무엇이 되는 거야? 전체를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2분의 세타라는 건 그럼 뭐보다 2로 나눈 180도 곱하기 n보다는 큰 거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지. 그럼 n이라는 거 우리 몇 바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n이 뭐가 되는 거고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n이 0이면 0보다는 큰 거고 2분의 세타는 뭐보다 작은 거야? 45보다 작은 거니까 1사분면이 되겠지. 그쵸? 근데 n이 꼭 0일 때만 있어? n이 1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n에다 1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고 180도보다 큰 거고 2분의 세타는 뭐보다 작다? 225도보다는 작다. 아 이거는 몇 사분면? 제3 사분면이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360도보다 큰 거고 2분의 세타가 뭐보다? 405도보다는 작은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360도 돌아가면 어디로 온다고 했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했어. 그럼 얘를 동경만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즉 절대 0, 최소 단위로 바꾸면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것과 똑같은 위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위치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고 봤더니 얘는 또다시 몇 사분면 돼요? 제1 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n에다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봤자 뭐가 반복돼? 요 두 개의 값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므로 2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동경은 몇 사분면? 제1, 3, 4분면에만 위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해됐어? 됐어? 이게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삼각함수 가면 그냥 아예 못 들어. 그치? 이런 규칙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60번을 보자. 이것도 660번 문제를 보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구하라. 이거는 뭐야? 라디안 값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60분법으로 돼 있는 걸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거지. 자, x 도는 뭐와 같다? 파이분의 180 곱하기 y 라디안 값하고 같은 거고 y 라디안 값은 180도분의 파이 곱하기 x 도와 같은 거지.
그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냐라는 거지. 자, 파이를 이럴 때 쉽게 계산하는 거 그냥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하면 돼? 180도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파이에 180도 넣으면은 20이니까 40.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그냥 파이 대신 뭐 넣어라? 180도 넣어라. 그러면 얘를 60도를 뭐로? 라디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그럼 얘 파이에다 180 넣어주면 45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다. 36이니까 36에 2 곱하면은 72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파이에다 180 넣어주면 18이니까 7, 8에 56. 그럼 얘도 틀렸네. 그치? 1의 자리부터가 틀렸으니까. 얘도 여기에다가 180 넣어주면 얼마? 6이니까 6, 7, 42. 얘는 맞네. 그 다음에 얘도 180 넣어주면 3하고 60이니까 얼마? 300. 맞네. 그 다음에 얘도 180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1, 6인가? 5요. 2로? 그럼 165네.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지 마. 라디안 값을 60분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해. 그럼 단순 곱셈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663번을 보자.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치한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도형이 이동 다들 배웠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지? 외우라고 안 해도 되겠지? 참고로 나도 못 외워. 왜? 외우면 잊어버리니까. 삼각함수라는 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가 않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자기 미적분 간다. 미적분 가는 애들만 삼각비를 다시 한번 이용을 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미분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수원할 때 여기 삼각함수 파트가 끝나면 영영 삼각비는 안 써. 이때만 잠깐 쓰고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투하고 확통하고 다른 과목 배우는 즉 수능 볼 때까지 삼각비를 이용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때 삼각비 할 때 외운 공식이 다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물론 수능 보기 전에 한번 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모든 거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함수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운단 말이야. 그거는 계속 써먹을 거고 그거의 개념을 어디에? 여기에 대칭시키면 돼. 매칭시키면 돼. 그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얘기하자. 세타의 값이 0부터 파이래. 그럼 여러분들 90도 이상인 동경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 90도 이하인 동경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 굳이 이용한다면 90도 이하가 우리는 제일 편하겠지. 만약에 뭐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해야 되지만 지금 0도부터 파이라는 건 1, 4분면과 2, 4분면 둘 중에 한 군데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간편하게 어디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해? 1, 4분면에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1, 4분면에 각이 있는 거야. 근데 세타라는 건 몇 바퀴 돌고 저기에 위치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최소각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최소각을 뭐라고 하자? 알파라고 해보자. 최소각을 뭐라고 하자는 거야? 알파가.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타라는 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라고?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세타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0도보다 크고 파이도보다 작다 라고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7세타라는 건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는데 얘와 똑같은 위치에 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7세타라는 건 360도에서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얘는 또 다른 n값이니까 n1이라고 해볼게. 근데 어차피 여기에다 얘도 얼마가 간 거야? 알파가 더 간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얘를 그냥 이걸로 바꿔. 얘를 n1, 얘를 n2라고 하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세타의 범위는 아는데 알파 값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알파만 없어지면 좀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 왜? n이라는 건 무슨 수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 정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알파는 0.1일 수도 있고 0.000000001일 수도 있고 수의 폭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빼줘보자. 근데 이왕이면 뭐에서 못 빼는 게 나을까? 7세타에서 세타 빼는 게 낫겠지. 왜? 양수가 나오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6세타는 360으로 묶이네. 360도에 뭐가 된다? n2-n1 값이 된다. 근데 정수 빼기 정수는 무슨 수밖에 안 나와? 정수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또 다른 n 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n 값 어차피 모르니까 뺀 값을 그냥 또 다른 n 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6세타가 360이니까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양변 6으로 나눈 60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자, 구했니? 그럼 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파이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선생님 애초에 세타가 0보다 크고 파이니까 그냥 얘 세타라고 놓고 풀어도 되지 않아요? 돼. 근데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최소각을 알파라고 놓고 표현하는 게 좋아. 그럼 우리는 임의의 각이 나오면 다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앞에 360n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 어느 각이든. 그러니까 한 가지 풀이법으로 하니까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때는 그냥 세타라고 하고 이럴 때는 360n 뭐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각은 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얘가 되기 때문에 얘 파이네. 파이는 몇 도? 180도죠. 그럼 전체를 뭐로 나눈다? 60으로 나눈다. 60으로 나누면 0보다 크고 무엇은 n은 뭐보다 작다? 30보다 작다가 되겠지. 라디안으로 바꾸자. 실수값 찾아라. n은 실수값이잖아. 그럼 얘는 0보다 크고 60도 180으로 나누면 되지. 3분의 파이가 되겠지.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뭐보다 작다? 파이보다. 그러면 양변을 파이분의 3 곱해주면 0보다 크고 n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뭐가 될 수 있어? 1과 2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n의 값이 1이면 세타는 뭐가 된다? 세타는 얘잖아. 얘가 세타인 거잖아. n에다 1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고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n이 2일 때는 세타는 뭐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요 두 개 값이 될 수가 있다. 즉 60도 하면 또 120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즉 세타가 60도든 120도든 7배 하면 뭐가 된다? 똑같은 동경의 일치가 된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대칭하고 뭐를 하더라도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65번도 보자. 지워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은 어디에 있대요?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돼 있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본인이 나중에 암기를 잘하면 시험 볼 때 당시만은 외워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자? 일사분면에 이렇게 있다. 조금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일사분면에 있어. 그럼 선생님 얘를 뭐라고 하자고 했어? 알파라고 얘기하자고 했지. 최소값.